네, 안녕하세요.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주 제가 한마디로 일단 정치 슈퍼위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번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굉장히 정치권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았건 원했던 이 정치 관련된 이슈로 좀 엮여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런 이벤트들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좀 연관성 있는 종목들은 좀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좀 빌미로 작용될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대응을 하시고,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왔었던 이런 정치 관련된 종목들은 또다시 한번 좀 키 맞추기 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은 뭐 여권이건 야권이건 관련해서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시고 대응 이번 주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월요일장인데 한번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누적 수익률 185%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일단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해성 DS라는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제가 목표가를 조금 짧게 잡았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장중에 한 9% 넘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현재는 6%대 상승을 좀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편입했을 때 이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돼서 이 리드프레임이라고 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조금 해소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 주말간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일본의 르네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가동률이 100%까지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되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관련,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좀 비교적 강한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건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좋은 흐름들 만들어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참고하시면서 해성 DS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익 P&E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P&E를 좀 한번 보면은,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큰 시세를 만들고 있지 못한데, 오늘 소폭 양봉을 좀 만들어내면서 이제 최근에 만들었던 구간들 좀 뚫어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게 이 본업 2차전지 후공정 장비의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이 업체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P&E 솔루션즈라고 하는 회사, 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모멘텀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이제 중국 쪽에다가 이제 급속 충전기를 장기간 한 500km 넘는 구간에 한 여러 개 설치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가 점점 모델들이 많아지면서 인프라를 이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향후에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가 이 업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좀 박스권을 이제 뚫어내려는 이런 좋은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랩주노믹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주노믹스는 지금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세가 나타나오면서 이 중간중 한 번씩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랩주노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좀 상승이 나오기 전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벌써 한 16% 정도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랩주노믹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요새 또 생각보다 무섭게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일 확진자가 2만 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봉세에 들어가는 이런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이제 편입했던 게 백금 TNA라고 하는 종목인데, 지난주에 편입 이후에 상승이 한번 좀 진행이 됐다가 장 후반부에 살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마이너스권에 이제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오늘은 살짝 이제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정치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월 1일 날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만들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백금 TNA까지 한번 간단하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신규 종목 이제 편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회사도 좋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치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를 좀 확인을 해보면요. 현재가는 소폭 좀 올라와서 4,630원이고요. 종목명은 인터지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인터지스라고 하는 회사 최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쭉 이제 좀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무난한 흐름들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정치 관련된 종목도 이벤텀이 좀 있으면서 이 회사가 이제 물류나 이런 해운 쪽도 담당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런 경기 민감주의 성향도 좀 띄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회사에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인터지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 업체의 사업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항만 하역, 그 다음에 물류 서비스를 또 담당을 하는 업체인데, 뭐 인천이라든지 포항 그리고 부산 이렇게 주요 항만에다가 이제 그 서비스를 좀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항만 하역 작업을 또 컨테이너라든지 벌크선 드행 이런 하역 작업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물류 쪽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 하역부터 물류 서비스를 같이 또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가 이 동국제강의 계열사예요. 동국제강 계열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또 철강제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돼서 이제 물류를 또 많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적어놓진 않았는데 이 업체 또 해운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 오늘 뭐 페노션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해운업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업체도 이제 벌크선 중심의 이 해운 사업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좀 메리트가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 일단 모멘텀 하나씩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실적입니다. 이 업체 아까 말씀드린 동국제강과 관련된 계열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철강제 수입이라든지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혹은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물류 쪽이나 뭐 항만 하역 작업에 있어서 수혜를 좀 많이 받는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동국제강이라든지 뭐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업체들의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이 상승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철강제 관련돼 가지고 수요가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전방 산업의 수요가 계속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분기에도 지금 동국제강, 뭐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업체들의 실적이 역대급 성적이 전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업체 같은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도 동국제강의 실적과 거의 연동돼서 같이 움직임을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지스 2분기 실적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적까지 좀 받쳐준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공에서 메리트 크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해운업을 또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페노션이 한번 크게 신고가를 좀 쓰면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 BDI, 벌크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BDI 지수와 좀 연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틱 드라이 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노션이 또 신고가를 쓰게 됐고요. 이 업체가 인터지스 같은 경우도 벌크선 중심의 해운업을 또 같이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이 BDI 지수 상승에 있어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다. 그래서 이런 운임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정치권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여러 이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권 쪽에서도 이제 많이 있지만은 여권 쪽도 이제 이벤트들 몇 개가 있는데 일단 가장 지금 이제 지지율상으로는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 7월 1일 날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흐름들, 특히나 최근에 여권 쪽에서는 이제 정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런 이벤트를 좀 앞두고 나서 여권 쪽의 흐름들이 일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보시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리에 돌아가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지스는 이제 물류 관련주 플러스 방금 이야기 드린 이제 그 정치 테마들이 좀 묶여서 올라가는데 물류 관련주보다는 후자 이제 모멘텀으로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자세히 또 방금 또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물류 관련 종목으로는 지금 이제 페노션이 이제 1등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인터지스는 페노션하고 이제
같은 벌크선이라고 그랬는데 페노션하고 비교하면은 어떤 좀 차별점이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뭐 페노션은 완전히 우리가 그냥 해운주로서 완전히 인식을 좀 하고 있고요. 인터지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류나 이제 항만 하역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해운 쪽에서 매출 비중이 꽤 큽니다. 꽤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해운 쪽에 이런 수혜도 많이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해운주로서는 이제 좀 많이 주목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체가 이제 해운주로서 모멘텀을 좀 더 받게 되면 페노션을 좀 따라갈 만한 그 흐름들이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모멘텀까지 엮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5,000원으로 한번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5,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